이제 첫 번째 이제 양인을 할 건데, 양인살. 이 양인살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양자가 양자거든요. 얘는 칼인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을 털을 깎는 칼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양털을 깎는 칼이 굉장히 예리하대요. 혹은 또 뭐라고 하냐면 순한 양이 일단 이미지가 순하잖아요. 순한 양의 목을 치는 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느낌이 좀 틀리네요. 그러니까 칼 중에서 이제 양털 깎는 칼이 좀 날카롭대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양인사를 이제 이야기를 끌어낼 때. 왜? 양자의 칼인자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수렴하시는 거를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입춘이 되면 입춘대기를 쓰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삼양개태? 처음 들어서 보세요. 이 사실은 뭐 얘기가 세려면 주역까지 나와야 돼요. 주역에서 12벽괴라고 그래서 달을 나타내는 괴가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에 해당이 되는 괴가 이렇게, 우리 아시잖아요. 이제 효를 나타낼 때 요게 양이고 여기 음이고, 세 개의 양 위에 세 개의 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제 12월을 나타내는 괴예요. 근데 1월이 되면 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양이 음을 뚫고 나와서 이제 스타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월이 되면 이제 삼양이 열고 나오니까 만사가 태평하라, 이런 의미로 입춘대길처럼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걸 써붙여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양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삼양개태를. 그리고 여기서 다시 파생을 해서 삼양개태 이렇게 검색을,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뿔 달린 양 3마리 이렇게 있는 조각상 같은 게 나와요. 이런 거를 자기네들께 선물로 주고 받아요. 유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거, 태평한 거, 길한 기운을 끌어온다는 상징성으로, 풍수에서는 아직도 이 삼양에 대한 이 물건들을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인테리어 풍수 할 때 삼양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삼양의 유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양은 이게 양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 양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양인인데, 이거 대신에 양자를 쓰고 얘가 얘가 더 쉽잖아요. 쓰기도. 그래서 얘가 또 세를 잡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순한 양의 목을 딴다, 뭐 혹은 양털을 깎는 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양인살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양은 이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이게. 자, 이제 양인살은 뭐냐면 천간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양간,
갑, 병, 무, 경, 임. 양간에만 적용하거든. 그래서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간에게 12운성으로 양간의 왕지. 양간의 왕지면 십성으로 뭔지 아세요? 이 겁재거든요. 겁재. 양간의 왕지. 그러니까 갑한테는 12운성에서 왕지는 묘예요, 묘. 병화는 오화, 무도 오화, 얘는 유금, 얘는 자수. 양간이 왕지를 만났을 때 그걸 양인살이라고 그래요. 왕지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왕지들. 네. 12운성상 왕지를 만났을 때 그걸 양인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살이 되냐면, 자, 왕지를 만나서 자기하고 같은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음간은 살이라고 그러지 않고 양간만 적용하느냐. 우리 다시 첫 시간으로 돌아갈게요. 양과 음의 차이가 뭐죠? 발산, 응추. 네, 얘는 발산, 얘는 수렴. 양이라는 거는 발산하는 에너지인데 거기다가 왕지까지 만나버린 거예요. 양은 발산하기 때문에 명분을 따지잖아요. 음은 실리를 따지고.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는 자기의 기운을 끝까지 뻗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운이 지지에 깔고 있는 것들이 왕지까지 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의 태과예요. 양기의 태과. 그래서 살이라는 이름이 붙고 별도로 양인이라는 칼인자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같은 주에서만이죠? 아니요. 아닌가요? 간묘라는 건 주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죠? 여기서 주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는 파란색, 여기. 여기서 주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는 요거 세 개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는 따로 일주양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주가 되면 일주양인인데, 특히 무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십성어로는 인성이잖아요. 요거는 또 이름이 또 인수양인 이렇게 그래요. 인수양인. 근데 뭐 이건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인수양인. 이 끈수자인데 인성을 인수라고 하기도 해요. 인성을. 네. 얘는 이제 이름이 인수양인이고, 요거 세 개는 일주 자체가 양인이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전부 다는 일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운들이 지지에 있으면 양인살이 돼요. 그럼 이거 인종법이네요. 갑법? 아니, 봉법이 되겠죠. 봉법? 아, 봉법. 인종법이 아니라 봉법이죠. 자, 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묘가 있고, 아, 그렇겠네요. 여기에 묘가 있으면 이렇게 엮어서. 네. 근데 양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건 또 봉법이네. 그래서 양인살이라는 거는 동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양간에만 적용이 되는데, 양간이 지지에서 왕지를 만났을 때 양간의 기가 태과하기 때문에 그게 흉하게 쓰인다. 그래서 칼인자를 붙였고 양인살이 된다. 근데 태과하는데 어떻게 태과하면, 자, 양인은 기의 태과인데, 이제 무슨 기가 태과인데 겁재의 태과예요, 결국은. 밑에 겁재를 깔고 있고 자기의 기운이, 비겁의 에너지가 태과한 거예요. 비겁의 태과. 양인은 비겁의 태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비겁이 많았을 때의 특성이 드러나죠. 자, 긍정적으로 쓰면 아주 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대단하고 뭐 부정적으로 쓰면 오만불손. 양인을 긍정적으로 쓰면 뭐 어떤 일을 만들어낸다, 성과를 낸다면 불굴의 의지, 뭐 끝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네 그런 것들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냥 비겁하고 겁재태과하고 보다는 여기 살이 붙었으니까 훨씬 강한 거죠 여기서는. 뭐 오만불손, 냉혹, 폭군, 저돌적, 그 다음에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양인을 떠올리실 때 그 사람을 떠올리시면 딱 맞아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쁠 경우에. 예, 나쁠 경우에. 예. 아까 제가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하는 세 가지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좋게 쓸 수 있고 굉장히 흉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고, 긍정적으로 쓰면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리더십, 추진력,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결국 이제 양인은 기의 태거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하면 극단성의 인자예요. 일반적으로 그 명리에서는 태과라는 거는 안 좋은 기운으로 더 보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긍정성이 나올 수 있느냐면, 양인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성분이 필요하죠? 일단은 최소 2개. 네. 2개만 있어도 양인이 성립하잖아요. 네. 근데 2개만 가지고 양인이 성립을 하면 나머지 기운들이 이 자기의 에너지를 빼가더라도 얘는 버티잖아요. 긍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죠. 그냥 태과라 그러면 이게 양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사주에서 뭐가 태과했다 그러면 뭐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3개 거예요. 이상 되고. 예, 예. 굉장히 많이 깔려서 흉하게 쓰이는 건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가 글자 2개의 조합만으로도 양인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설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조금만 조절돼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흉하게 발휘됐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인생의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인생의 장애. 사고, 사건 사고, 그 다음에 관제, 이걸 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흉하게 쓰일 경우에. 긍정적으로 쓰면 큰 결과를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양인이 어쨌든 간 하나, 지 하나만 엮으면 양인이 성립이 되는데, 양인 자체가, 양인이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사주에 3개가 넘는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4개일 수도 있겠네요. 3개가 넘고 4개일 수도 있죠. 맥스멈 4개잖아요. 3개가 넘으면 이 정도는 태과 중에 태과죠.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장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 네. 긍정적으로 쓰기는 어렵고 장애가 많아요. 이럴 때는. 고서에 보면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돼 있어요. 진짜 세계인 사람 보셔본 적 있어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이건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르진 않아요? 이거 달라지겠죠? 네, 당연히. 한 확률적으로 보면 5%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5분의 1하고 4분의 1이면? 근데 아직 못 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흉한 거를 긍정적으로 쓰려면 어떤 조건이 되느냐. 이제 이게 길흉을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길흉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양인이 있을 때 양인이 이렇게 있는 사주에서 우리 그냥 오행과 십성을 배운 개념을 적용을 하면 비겁의 에너지의 태과잖아요, 이게. 비겁이 굉장히 강한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때는 이걸 어떻게 해주는 게 좋죠? 식신이나 식신으로 빼주거나 재성으로 빼주거나 관성으로 눌러주거나 이러면 밸런스가 맞는 쪽으로 가겠죠. 이게 길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양이 있는데 비겁과 인성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이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식신으로 에너지가 설기될 때 이럴 때 이 식신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좋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쪽과 인연이 있고 어떤 쪽에 가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냐면 식신을 쓸 수 있는 분야 이렇게 가면 양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인다. 여기는 이제 사업이 되겠죠. 여기는 군, 검, 경 이 공무원 중에서 조금 기운이 센데 이런 데 가면 양인은 긍정적으로 써요. 이것도 업상대체예요? 업상대체는 아니죠, 이거는. 양인을 잘 쓸 수 있는 그 직업군이 되는 거죠. 아, 요 직업을 가지면 네, 그렇죠. 이거는 이걸로 기운을 다 빼주니까 긍정적으로 업상대체가 가능하죠, 이거는. 그러면은 그 식상이 있어야지 그 어느 방송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없으면은 어렵겠죠. 갈 수가 없나요? 네.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에 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식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고 없는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졌다.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거기 가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예. 거기 가서 이제 본인이 오래 못 버티겠죠. 예. 추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양인사 제가 경상도여가지고 시어빨이잖아요. 양인사 이야기할 때는 요 지지에 있는 위치에 그 양인살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청간과 무관하게 그 지지에 있는 위치에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어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붙어 있으면 더 좋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할게요. 양인에 대해서. 확률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인사. 그렇죠? 네.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양인은 흔해요. 네, 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세요.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자, 양인 중에서 일주양인이 무호는 인수양인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일주양인 셋은 자기 자리 밑에 왕지를 깔고 있잖아요. 근데 무호는 조금 덜하지만 얘네는 겁재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아가 강하긴 한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허해요. 겁재의 특성 중에 허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이 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은. 근데 우리 양인은 했는데 그럼 이거 지우고요. 네. 자, 고서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양인을 그냥 이걸 양인이 우리 양간이 지지의 왕지를 만났을 때가 양인이잖아요. 근데 고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흔히 양인을 말할 때 녹전일위라고 그래서 녹의 다음 칸, 녹 다음에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서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 표현이라는 게 12운성의 단계를 얘기한다는 거. 녹 다음에 왕. 그거를 의미하는데 그럼 양인만 있고 음인은 없느냐? 음인은 여기 걸록 말씀하시는 네네네 걸록. 근데 걸록 다음에 제왕. 네.
인데 로게 전이라고 하면 아 이거는 반대 이거는 방향의 문제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방향의 문제고 그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기운이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음간은 의미는 또 있는데 의미는 양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사실은 의미는 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은 발산하는 기운이고 뭐 주변이 어떻든 간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양인데 왕지까지 만났으니까 흉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음은 칼인자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음은 양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음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천간에서 음이, 을, 임, 개 이렇게 5개죠. 이걸 음인이라고 그래요. 토만 만나네. 네. 토만 만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왕, 록이 있었잖아요. 양인의 정의가 록 다음 단계. 음인의 정의는 관대. 12운성에서 전부 다 관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음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음인은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양인은 흉한데 음인은 흉하지 않아요. 여기는 네, 이게 키워드예요. 기운의 양인이든 음인이든 기운의 순서는 일, 월, 시. 세기는 음인은 흉한 얘기가 거의 없고 사실은 양인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음인 얘기는 많지는 않아요. 인터넷에도 이걸 뭐 취급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근데 음인은 좋은 얘기만 있어요. 일월시가 그 음인일 때만 기운의 세계예요? 아니면 양인 음인 다. 예. 예. 신살에서는 어쨌든 살은 지지끼리 보는 거니까 지지에서 결국은 일지, 월지, 시지 순으로 봐야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운의 세기가? 그게 50%는 맞는 얘기고 50% 틀린 얘기고 살은 지지끼리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간지를 보잖아요. 그럼 이건 간지를 보잖아요. 네. 네, 간지를 보고 음한 거는 네, 맞아요. 근데 그 12신살에서는 천간은 작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12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지지만 보는 지지만 보는 거예요. 거죠. 이제 살로 오게 되면 자 우리 이제 12신살하고 그냥 신살이에요. 이제 이제부터는 맞아요. 그냥 신 그냥 신살들은 지우고 갈게요. 이게 이제 그냥 신살 공부에서 그게 난점이에요. 이게 어려운 점인데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조금 짜증나는 점이죠. 이게 12운성 할 때는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잖아요. 네. 12신살은 자 천간은 다 빼고 연지. 연지를 기준으로 지지를 받잖아요. 지지. 요거는 이제 동작 메커니즘이 클리어한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그냥 신살이 들어왔어요. 그냥 신살은 이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얘네는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지고 발전을 해온 거고 그냥 신살들은 원래 명리학이 이렇게 있었고요. 명리학 말고 다른 영역들 있죠. 이제 역에서 주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됐잖아요. 다른 영역 예를 들면 기문둔갑, 자미두수, 육임, 뭐 육효 여러 가지 이제 얘는 점성학이고 나머지 이제 점술학이거든요. 근데 요런 데서 있었던 요소들이 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안 해도 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이제 살이라는 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개수가 막 이렇게 체계 없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지점이 좀 전에 했던 양이는 간지를 받잖아요. 네, 간지.
그죠? 네. 이게 섞여버렸어요. 이제 12운성처럼. 네. 12운성은 간지를 보긴 하지만 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지는 간을 설명하는 거고, 예, 예.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페어가 되는 거예요. 어. 양인 같은 게 1대1 매칭 개념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양인이 성립이 되는 거고, 백호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백호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백호예요. 백호, 괴강 이런 것들은 주를 보는 거예요. 주 자체가 세트예요, 이게. 아, 알겠어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양이랑 또 틀리네요. 예, 또 다르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천을귀인 그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다음에 월자가 붙는 거 있죠. 월공귀인, 월공, 월덕귀인 이런 거는 월지를 중심으로 해요. 또 어떤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정말 다양하네요. 삼기성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진 안 보고 천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일지하고 연지 두 가지 기준 방법이 따로 있는데 공망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 사람, 일지를 기준으로 사람도 있어요. 한글 요 자리만 보고 공망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지만 가지고 논하는 신사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철쇠, 개금, 뭐 천라지망 이런 것들은 천간 따지지도 않고 지지만 가지고 따져. 이게 글자 이 위치는 상관없고 글자만 가지고 따지는 거. 지금 요거는 지금 위치를 가지고 계속 논했잖아요. 삼기성하고 이런 것들은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해요. 신살에서는 그냥 신살에서는 요거를 포인트를 잡는 게 어려워요. 보면은 임상에서 그 다른 쪽에서 쓰던 임상이 이게 들어왔다고 봐서 그것도 있겠네. 네, 네, 네. 거기서도 예를 들면 뭐 이제 기문둔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자민두수도 마찬가지고 명리처럼 명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명리의 명식을 써요. 이렇게 쓰고 이게 지지각마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다 산출을 숫자로 변환을 해갖고 이 숫자를 또 뭐 예를 들면 뭐 10이 넘는 수에서는 뭘 빼고 여기도 뭐 몇이 넘으면 빼고 더하고 뭐 이런 수를 계속 다뤄요. 수를 가지고 선천수, 대운수, 뭐 후천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명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9개짜리도 있고 12개짜리도 있어요. 여기에 그 수하고 관련된 것들을 또 다시 표본식으로 변환시켜서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재수 없다 그러죠. 재수 없다. 운수 좋다, 재수 없다. 그게 다 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명리하고 또 완전히 분리시킬 수도 없어요. 서로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신살들은 그 체계를 따지자면 12운성이나 12신살보다는 떨어지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이긴 한데 그래도 임상에서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죠.